자, 오늘도 오윤혜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예. 오늘도 중요한 공지 한번 날리고 가야 합니다. 예. 자, 오늘부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걸려올 경우에 바쁘시더라도 끊지 마시고 권순표의 뉴스 알키 오늘 들었다. 요거 이렇게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얼굴 빨개지네. 아, 이거 뭐 얼굴 하나도 안 빨개지셨잖아요, 지금. 아니. 우리 권순표 앵커님 오시고 나서 첫 청취율 조사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여나 2위가 돼도 안 됩니다. 반드시 압도적인 1위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0220으로 시작된답니다. 아, 02 다시 20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 예. 꼭 좀 받아주시기를 아유, 부탁드립니다. 정말 쑥스럽습니다. 네. 예. 자, 청취자 피드백 타임 이어가는데요. 우리 댓글 쓰는 청취자분들의 유머 수준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예, 원래 유머가 있으세요? 맞아요. 오늘 TV로 생중계된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과 관련해서 유튜브로 노빠꾸님께서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왜 해석이 필요하죠? 꼭 대통령이 말씀을 하고 나시면 네. 그 백브리핑 나가지고 뒤에서 공개 안 되는 데서 이런 해설을 해야 되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번에 네. 그 의사 파업 문제도 한 50분 말씀하시고 났는데 또 뒤에 와서 그게 사실은 그런 말이 아니고 그렇네요. 참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해석이 필요한지. 맞습니다. 그리고 미니로 이인수님께서 반성문일 줄 알았는데 입장문이었네요. 이거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감이 갑니다. 예. 네. 이따도 이 뉴스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문자로 3149님께서 대통령 모두 발언을 보며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재발견입니다. 참 열악한 환경에서 선거 치르셨구나 싶어요. 대통령님 노력 많이 하셨는데 체감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께 맞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마지막 분들이 되게 더 와닿나요? 아니요. 농담을 잘하시네요. 네, 이렇게 또 다양하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내일도 댓글 많이 소개해드릴 테니까 재미있는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래도 오늘은 정말 대국민의 메시지, 그 대국민 담화, 예. 네, 담화는 아니었고 담화가 국무회의 아니었죠. 발언이었죠. 네, 예. 국무회의 발언과 관련해서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저도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를 쭉 봤습니다. 우리 권 앵커님께서는 감상평을 좀 짧게 해주신다면 어떠셨나요? 하기 싫었습니다. 감상평을 하기 싫으세요? 네. 왜냐하면 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대를 했죠. 기대하셨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진짜요? 네. 물론 저도 네. 쉽게 변할 뿐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네. 그래도 선거 결과가 워낙 차이가 났으니까 일말의 기대가 있었죠. 어느 정도는 어느 민감한 부분에 대해 또 사과의 말씀을 어느 정도 하실까. 네. 그래서 아침부터 저도 그걸 봤어요. 저도. 경청하셨군요. 예. 근데 이제 한 앞에 한 몇 분 듣다가 경청에서 그냥 안 듣기 시작했죠. 그래서 끝까지 듣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러셨군요. 네. 뒤에 들어봐도 나올 말 없다 이런 판단을 했죠. 예. 그러셨군요. 예. 저는 애초에 기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자회견이 아니라 국무회의 때 발언하시겠다는 그 발표부터가 이제 진짜 말씀하실 때가 아니라 들을 때인데 아직도 듣지는 않으실 모양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기대를 안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게 보고 나니까 좀 제가 처참하긴 오연혜 씨가 했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네. 저도 솔직히 말해서 크게 기대는 안 했는데 그죠? 기대가 크게 되진 않았잖아요. 정황들이. 직업이 네. 뉴스 앵커다 보니까 네. 안 들을 수가 없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뒤에는 못 들었어요. 끝까지 들어도 큰 내용은 안 나오겠다 싶어서 나중에 문자로 봤습니다. 예. 뭔가 그런데 큰 메시지는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했다. 예, 미흡했다. 네. 근데 국민 탓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우리 국민들은 못 알아주실까. 그렇죠. 그런 메시지로 와닿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느낀 국민들이 많았을 겁니다. 나는 국정의 방향도 옳았고 국정의 운영 방식도 옳았고 네. 뭐 다 옳았고 아주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는데 네.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체 그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요. 맞습니다. 그리고 생중계가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했다는 대통령의 발언의 온도 차이가 꽤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하다는 이 직접적인 발언은 비공개 회의에서만 나왔다고 아까 합니다. 좀 전에 문자 소개해드린 그 3149님. 네. 그분 말씀이 이거죠. 그러니까 아닌가? 그 앞에
분이었나요? 3149님은 열악한 환경에서 선거 치렀다는 분이잖아요. 유머해 주신 분이고. 네네네. 지금 이 말씀은 뭐 대통령인데 왜 해석이 필요하죠? 여기 해당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고 나면 꼭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나와서 기자들 상대로 이건 내 이름 얘기하지 말고 대통령이 사실은 이 뜻이에요. 내지 사실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꼭 부연을 해야 될 상황을 만드는 게 참 이걸 어떻게 웃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개적으로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변에 이제 관계자분들이 이제 해석을 또 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 3149님 커피 쿠폰? 예. 제가 또 당연히 마지막에 챙겨드리려고 했죠.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예. 커피 쿠폰 챙겨드렸습니다. 예. 네. 아주 이 농담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신 것 같아서 카페인이 필요하죠. 예. 네, 좋습니다. 저녁에 들으시면 안 돼요. 예. 자, 그리고 오늘 대통령 메시지에서 또 제 귀에 특히 걸린 단어가 있었는데 바로 민생 토론회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에서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겠습니다. 이렇게 민생 토론회를 강조했고 앞으로도 뭔가 계속할 분위기입니다. 또다시 민생 토론회로 민심을 잡으려는 대통령. 이게 지금 민생 토론회에서 1,000조 지금 쏟아붓겠다라고 하셨잖아요. 24번 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그 말씀하신 대로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여기저기 다 개발하고. 근데 문제는 곳간이 비었어요 지금. 87조 적자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적어도 진지하시다면 이거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그건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그렇게 돈이 안 된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시거나. 근데 선거 전에 불법 선거 운동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받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비판을 받았는데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그냥 이런 거 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민생 토론회가 24번이 이제 했잖아요. 그때 정말 민생의 이야기를 날것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 대통령이 답변을 하고 막 이런 질의응답이 오간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냥 막 일방적으로 던진 건데 그렇다면 적어도 말입니다. 이렇게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걸 한다 그러려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80조? 네, 87조. 87조. 전문가들은 100조가 넘게 적자가 있는데 얘기합니다. 그럼 그동안 어떤 그 줄여준 세금이라도 다시 걷겠다든가 부자감세, 부자감세라고 비판받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감세한 거라도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든가 이런 어떤 대안이나 정책 실현을 위한 진지한 설명이 전혀 없다는 데서 약간 너무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본인이 그거는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그게 옳다고 믿기 때문일까요? 대통령의 어떤 심리를 제가 이렇게 오늘도 보면 무오류자인 것 같아. 무오류. 본인의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192표를 법야권에 몰아줬는데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방향은 옳고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그 국무회의에서 그 참모들 모아놓고 근데 물론 이게 또 국민을 향한 것도 아니고 참모들한테 이런 거예요. 당신들이 알겠지만 나는 우리의 국정 방향도 옳았고 최선을 다했고 아주 많은 노력을 했지만 국민들은 조금 그 변화를 못 느낀 것 같아. 그거 보고 아쉬워. 이투란 말이에요. 이 말이 한마디로 종합하면. 그럴 때 그런 어떤 말씀을 192석을 야당에 몰아준 국민들이 그런 어떤 준엄한 심판을 했는데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믿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그러면 국민은 투표로 회초리를 들었는데 회초리보다 조금 더 좀 두꺼운 걸로 들어야 될까요? 이렇게 내가 잘해서 이 정도 때린 걸 거야. 대통령이 2주 전에 민생 토론회 점검회의에서 또 이런 말씀했어요.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약 180여 회 직접 주재하신 수출진흥 전략회의 벤치마킹에서 내가 민생 토론회를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계속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의 수출진흥 전략회의 180회 이거를 벤치마킹 하는 게 지금 2024년도에 옳은 겁니까? 그게 어떤 그러니까 이 모든 정책을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하여튼 좀 깊은 어떤 검토 없이 던지는 듯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5세 취약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어떤 진행하던 프로에서 말씀을 드린 기억나는데
별다른 어떤 사전 지식 없는 아저씨들이 맥주집에서 던질 만한 정책을 그냥 휙휙 던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안 돼? 이거 좋잖아 하고 왜 이렇게 그쪽에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뭐 5세 취약하면 빨리빨리 졸업하고 좋잖아 부모들. 이걸 왜 안 하는 거야 이 바보들은. 이렇게 되는 어떤 그러니까 1시간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도 네. 이게 실현 가능하달까? 이게 네. 어떤 정답이 나오는 부분들을 네. 그걸 안 듣고 정책을 던지는 듯한 어떤 느낌이 들어서 별로 그러면 이 정부의 인적 쇄신은 뭐하러 주변 사람들 바꿉니까? 제가 봤을 때 윤 대통령 본인의 인적 쇄신을만 하면 이제 빨리 정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본인의 인적 쇄신. 그거를 사실 기대하고 이제 국민들이 투표를 했던 거거든요. 본인을 쇄신하실 생각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아 네. 그래요? 네. 그날을 우리가 국민들이 바뀌는 날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본인이 바뀌려고 노력을 하면은 국민들은 예. 맞아요. 기다려 주실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아직은 오늘 시간 네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3부에서는 정치부 기자들 취재 뒷얘기 들어보도록 하고 하프타임 여기까지 할게요. 더 말씀드렸는데 시간 끝나기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인혜 씨 감사합니다.